자, 이번 이제 중단원이 마지막, 수일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마무리되면 이제 여러분들 수투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요번에 이제 배우게 될 것이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그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될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할게요.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은 아예 얘기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이제 귀납적 정의가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귀납적 정의를 이제 옛날 책에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점화식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앞항과 뒷항, 그러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니까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쵸? n번과 n 플러스 1, 앞항과 뒷항의 관계를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일반항의 정의였잖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혹은 n번째,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하든지 세 개를 가든지 표현하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종류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아주 간단한데, n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항을 만들기 위해서 an에다가 뭘 더한다? 숫자를 더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돼? 공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요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적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들어. 항번호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공차만 알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그래서 항의 이제 몇 번째 항이 뭐다 이런 걸 알려주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굳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과 유사하게, 등차 수열과 유사한 점화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거예요. 잘 봐. 이런 점화식이 있어요.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어려운 꼴로 뭔지 교과서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 그쵸? n에 관한 식으로 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게 얘기하자면 뭐 개차수열. 그래서 얘를 이제 개차수열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뭐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뭐 변변합, 변변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줄게. 요거는 쓸 필요가 없는데, 자, A1은 어차피 A1은 A2죠.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A2를 만들 때 A1에다가 F1을 더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A3을 만들 때는 A2에다가 F2를 더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A4는요, A3에다가 N이니까 F3을 더한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AN은요, AN 플러스 N-1에다가 Fn-1을 더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봐. 이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의 걸 다 더하고 우변 걸 다 더할 겁니다. 뭐라고요? 좌변 걸 다 더하고 우변 걸 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좌변을 다 더하게 되면 이게 지워져요. 좌변 걸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좌변 걸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좌변 걸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AN을 어떻게 만드냐면 A1에서부터 이만큼을 다 더한 결과를 만들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첫 번째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N-1까지. N-1까지 뭐? F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쵸? 왜 그런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해서 좌변과 우변을 지우고 나면
AN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1부터 n-1까지 더한 결과가 나와요. 그쵸? 요것도 이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그래서 n번째 항을 만들 때 이런 경우, 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요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쫙 더한 것을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구조기도 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점화식. 자, 등비수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넘기면 뭐 AN분의 두 번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AN 플러스 1이 얼마다? 숫자다, 공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등비와 유사하게 AN 플러스 1을 만드는데 AN에다가 곱하기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n에 관한 식이겠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열에서 변수는 n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얘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 기준이 n입니다. 그쵸? 요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1은 A1일 거고, 그죠? A2는 뭐야? A1 곱하기 F1이고, 맞습니까? A3은요? A2 곱하기 F2고, 그치? 이거 뭐 설명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F2가 뭔데?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다 넣어주고, 그죠? 그러면 A4는 뭔데? A3 곱하기 F3이 되겠죠. F3이 뭔데? 이거 곱하기 이거. F2가 뭔데? 이거.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n번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1 곱하기 f의 n-1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라고 말하면 이때는 뭐야? 좌변과 우변을 다 어떻게 할까? 곱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변변합, 좌변 우변 더한다 이런 얘기하고, 얘는 변변 곱, 좌변 우변 곱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다 곱하면 나눠져요. 좌변 우변이 다 나눠집니다. 그죠? 나눠버리고 나면 얘는 그냥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AN은 A1번 곱하기 F1번 곱하기 F2번 곱하기 땡땡땡 해서 Fn-1까지 곱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등장하지 않는 게, 얘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게 그냥 다 약분되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실전적 난이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등차와 비슷하게 갑자기 식이 나왔다? 이러면 좀 헷갈립니다. 등비와 다르게 식이 곱해졌다? 이러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와 식, 수와 식 이렇게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A 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요 따위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와우. 이해되십니까? 이 따위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하노이의 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화식으로,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그 뭉탱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구조를 다 이렇게 변경할 거예요. 이 Q를 조정해서 AN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만들고, 는 P에 대해서 AN-K 요거를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수열이 정의가 돼요. 뉴 수열이 정의가 되면서 BN 플러스 1이 뭐가 돼? PBN 이렇게 만들어서 뉴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됩니까?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뭐인? P인 등비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 있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쭉 있으면 모든 수열에다가 뭐를 똑같이 빼던가 더하던가 하면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이 AN은 어떻게 만들어진 수열이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에서 모든 항에서 똑같은 수를 빼거나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야. 매년 1m씩 자라는 나무가 있어. 근데 5m인데 반을 자릅니다. 그럼 1m가 자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반을 잘라요. 그럼 또 1m가 자라겠지. 반을 자르고 1m가 자라고, 반을 자르고 1m가 자라고. 이 짓을 반복했을 때 이런 수열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앉을까? 기대고 앉아서 졸지 말고 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항점화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P AN 플러스 Q AN 플러스 1 플러스 R AN 플러스 2는 RAN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이거를 뭐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3항점화식 뭐 이따위로 불렀습니다. 항이 3개라서. 그러니까 앞항, 앞앞항, 뒷항 요 3개를 관계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크게 2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뭐야? 규칙성. 이거 나열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시면 돼요. 규칙입니다. 규칙. 나열을 하면 그냥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4개 정도가 그냥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의 총합이 0이 아니면 그냥 하나씩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얘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얘는 개차가 등비수열인 수열이 나옵니다. 개차가 등비수열.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건데 크게 봐서 이렇게 6가지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계시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1119번이고 자, 수열 A1이 100이고요. 첫 번째 항이 100이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AN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 때 앞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뒷항에다가 앞항에다가 빼기 3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 공차가 뭐란 얘기입니까? 플러스 3 넘겼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뒷항을 만들기 위해서 앞항에서 3 뺀다. 맞죠? 그럼 이거 뭐 공차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때 AK가 13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일반항을 만들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N이고 플러스 100이니까 여기다 뭐 쓰면 돼? 103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이 13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K가 얼마입니까? 90. 그래서 K는 얼마? 30. 그냥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대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2, 그죠? 1123번입니다. 느낌이 좀 있죠? 1123, 그지? 자, 수열 AN이 아닌가? 첫 번째 항이 2고요. AN이 2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사실은 약간만 수정해 보면 AN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뒷항을 만들기 위해서 앞항에 2분의 1 곱한다.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네. 그지? 맞습니까? 자, 봐요. A 뭐야? N은 A R에 N-1승이잖아. 맞나? 기억나요? 다 까먹은 거 아니지?
A 아래 n-1승 등비수열의 일반항. A가 뭔데요? 그쵸. 2 곱하기 이제 아래 n-2분의 1의 n-1승이랍니다. 와우. 그럼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굳이 정리하면 2분의 1의 n-2승이 되겠지. 맞나? 이거 편해요?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등비수열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지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등비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에 2분의 1의 n-. 이런 게 빨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0 집어넣으면 뭐겠어? 답은? 그러니까 2분의 1에 100 집어넣어봐요. 98제곱이겠지 뭐. 그래서 답은 9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마찬가지겠죠. 뭐야? 보고선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조적 형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27번 볼게요. 수열 AN이 라고 되어 있어. 자, A1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했죠.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식이 들어가 있지. 맞아? 그래서 이때 A12를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얘가 이제 고정적인 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잘 모르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A1이 얼마야? 1이거든. 그럼 A2는요? A1 플러스 3이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A3은요? A2 더하기 2 대입한 거잖아. 그쵸? 2 대입하면 여기 6이죠. 그렇게 해서 쭉 와서 A11은 A10 플러스 얼마? 10 대입해봐. 30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A11은 1에서부터 요거 다 더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 플러스 괄호 열고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에서 30. 이해되십니까? 맞아?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가 얼마? 그래서 1 더하기 33 곱하기 2분의 10 하셔도 되겠죠. 맞아?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기본적이었죠. 네모 곱하기 2분의 n. 그지? 맞습니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맞아. 그래서 1 더하기 15, 15? 165. 그래서 166이 답이겠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정의를 조금만 다시 수정해 주면, 여기 봐.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 요 3n이라는 이게 3n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죠. 맞아?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구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새로운 수열의 합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쉬워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어. 요 정도만 이해해도 돼. 그럼 A2를 만들기 위해서 1 대입해 보니까 1로 가면서 얼마를 더하게 돼 있어요? B1을 더해서 이렇게 가더라. 이해되니? 그럼 A2에서 A3 갈 때 B2를 더하더라. 이해돼요? A3에서 A4 갈 때 B3을 더하더라. 맞니? 그래서 땡땡땡 해가지고 an-1에서 an을 만들 때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더해요? bn-1을 더하더라. 이렇게 간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A3을 만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서 가는 거고 A4를 만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 거지. 그럼 n을 만들 때는 이렇게 더한다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하면 an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야? a1 플러스 b1 플러스 b2 플러스 쭉 와가지고 b의 n-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되니? 다시 A1에다가 B1, B2, B3 쫙 더해서 BN-1까지 더하면 AN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 위에 있는 걸 원순열이라고 부르고 이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개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원수열의 개차수열. 그래서 이때는 이 Bn, 3n이 밑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걸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을 아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BK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거의 일반항을 만들 때 이것처럼 변변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이 공식을 사용해서 잘 봐. AN은 A1이 1이죠.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뭐? BN이 여기 이렇게 준다고요. BN이 나와 있잖아. 3K.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1 플러스 K-1부터 n-1까지. 이게 되게 중요했다. 맞아? 그러면 3K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위에 거에서 하나 더한 거니까 n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나? 그쵸? 그래서 굳이 전개 안 하셔도 1 플러스 2분의 3의 nn-1이 일반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A에 뭐 구했어? 11 구하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11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얼마 나와? 166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쪽 걸로 하셔도 되고 이쪽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분히 조금 연습해 보시고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지만 가끔 보면 이 귀납법, 이 뒤에서 귀납접정이라고 귀납법을 할 건데 귀납법의 풀이가 이런 풀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풀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을 막 왔다 갔다 지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눈에 익혀두시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2에서 4번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뭐 더하면 돼? A2, B2, B3를 더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1131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이 A1은 3이고 AN 플러스 1은 3의 n승 곱하기 AN이죠. 맞습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비수열처럼 나온 것 같지만 등비수열이 아니라 뭐야? 여기다 뭘 곱하고 있어요? 식을 곱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식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 로그가 붙었잖아요. 로그가. 그지? 자,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A10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잘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A1이 뭐야? 3이야. 그죠? 그럼 A2는 A1 곱하기 3의 1승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랑 숫자가 동일하게 나와요. 뒤에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뭐가 2지 막 이러지 말고. 그럼 A3은요. A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A4는요. A3 곱하기 3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와가지고 A10은요. A9 곱하기 3의 9승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변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그냥 곱해버리면 얘네 둘이 약분이 됩니다. 다 나눠져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요것이 뭐가 돼? 곱한 결과가 A10이거든요. 맞지?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A10은요. 뭐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괄호 열게요. 3의 1승 더하기 2승 더하기 3승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9승까지. 다 곱할 거니까. 지수의 합으로 바뀌겠지. 맞습니까? 곱하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 시그마랑 다르게 아까 거랑 다르게 좀 편해요. 그래서 A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래? 라고 얘기하면 3 곱하기 3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와가지고 어디? n-1까지 더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자면 뭐야? 3 곱하기 3에 2분의 nn-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 A의 10은 계산해 보면 1부터 9까지 더한 게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죠. 그러니까 이거 45에다가 얘가 45인 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암기로 가자고. 이거 언제 더해요? 맞아? 암기로 가셔야 돼요. 45. 거기에 1 하나 더하니까 얘가 3에 46승이 되겠죠. 그래 놓고서 여기다 뭐 붙인대? 로그 붙인대. 로그 3, 로그 3. 그러니까 답은 얼마? 46이 답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변변 더하는 거, 변변 곱하는 거. 그죠? 소거하든지 약분하든지.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135번. 또 새로운 무언가의 귀납적 정의겠죠. 자, 첫 번째.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 플러스 2. 오,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잘 봐.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맞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AN을 만들기 이전 수열이 뭐야? 등비 수열이라고 했죠. 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P가 공비인.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봐. 이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AN 플러스 1은 지금 마이너스 3AN 플러스 2죠. 맞아? 그래서 덩어리로 볼 겁니다. 덩어리가 뭐야? BN이야. 새로운 수열이야. 그래서 새로운 수열에서 뭔가를 더하고 빼면 AN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AN 플러스 1 플러스 K를 그냥 만드세요. 요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 개수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K 요것도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야? 등비 수열, 그러니까 AN 플러스 AN이라는 수열에다 K를 더해서 수열을 만들었더니 그 결과가 등비를 띄더라 이 얘기지. 맞아? 그래서 잘 봐. 자, 보면은 요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가 얼마야? 2면 돼요. 그치? 자, 이해가 돼야 돼. 자, 요 K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3K죠.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얼마? 요걸로 K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잘 봐. 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준 것이 마이너스 3에 AN 플러스 1 아이고 AN 마이너스 2분의 1 한 것이 등비 수열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1, A2, A3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는데 모든 항에서 2분의 1을 뺐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더래. 그 얘기입니다. 모든 항에서 2분의 1을 뺐더니 등비 수열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잘 봐.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는 안 풀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긴 해요. 사실은. 뭐냐면 새로운 수열 BN이 AN에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뺀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뭐? BN. 그러니까 BN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AN은 어떻게 만드는데? BN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그쵸?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등비 수열에다가 2분의 1을 다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는 거죠. 이건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 수열에 뭐 더한 수열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규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쵸? 예를 들어서 봐봐. 3, 5, 9, 17.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등비입니까? 등차입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이거. 뭐야? 그런데 차이가 얼마? 2, 4, 8. 뭐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네.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이라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가? 덩어리가. 맞죠? 그래서 아무튼 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써드리면은 해설과 똑같은 답이 돼요.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서 B1이 얼만데? B1이 얼마예요? B1이 뭐야? A1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2분의 1이고. 그쵸? 그럼 Bn의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맞아요? Bn의 공비는 마이너스 3이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Bn은 어떻게 만들면 돼? AR에 n-1 마이너스 3에 n-1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N을 어떻게 만들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에 플러스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을 쭉 놓고 다 더하던가 다 빼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나온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공비가 눈에 보여요. 이게 무조건 공비야, p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조절하면 돼? 이 k 값만 조절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까는 이런 눈썹이었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네. 그죠? 자, 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A의 6번째 거 물어봤죠. 자, 그럼 2분의 1로 묶어버릴게요. 2분의 1로 묶으신 다음에 여기다 6 집어넣으면 5. 3의 5승. 마이너스 243. 그죠? 플러스 1. 그러면 242고 2분의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1입니까?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와우.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잘 봐. 조금만 지워도 됩니까? 그래서 요게 선생님 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1번이 번분수입니다. 번분수가 지금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번분수는 막 졸라 많이 봐요. 그게 알고리즘을 좀 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노이의 탑. 그러니까 하노이의 탑이 왜 이거냐면 잘 봐. 얘가 지금 하노이의 탑을 의미하고 있는 게 하노이의 탑이라는 게 뭔지 알죠? 하노이의 탑 이렇게 생긴 거 있어. 하노이의 탑 이렇게 3개 달려가지고 그때 졸라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요? 원판 옮기다가 난 기억나는데 저분이 이렇게 원판을 계속 옮겼던 기억이 나요. 자습 시간에. 그죠? 그래서 봐봐. 여기에 있는 하노이의 탑의 원판을 한 개면 일로 옮기는 경우가 한 개죠. 이해되니? 근데 하노이의 탑은 특징상 좁은 판이 큰 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때 봐봐. 요 위에 있는 거 한 개를 일로 옮기고 밑에 있는 걸 일로 옮기고 다시 일로 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잘 봐. 그래서 A2는요. 첫 번째 한 개짜리를 옮기는 거니까 얘를 A1이라고 보고 얘를 A1으로 본다면 2A1 플러스 1이 돼요. 한 개짜리 옮겨놓고 맨 밑에 거 옮기고 한 개짜리 다시 옮기고. 이해돼요? 이제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될 건데 제일 큰 게 여기 있고 위에 2개가 있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2개짜리를 1로 옮기는 경우가 A2겠지. 몇 번 만에 가요? 하나 옮기고 2개 옮기고 3번 만에 가겠죠. 그걸 그냥 퉁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A2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판 있죠. 맨 밑에 있는 판을 여기다 옮기는 거 플러스 1이겠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던 2개를 어디로 옮겨? 1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3는 2A2 플러스 1이 돼요. 이해돼? 그렇죠. 만약에 n개짜리라면 n-1을 1로 옮기는 거, 한 판 옮기는 거, n-를 옮기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탑의 점화식이 뭐가 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AN은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뭐?
딱 요 꼴이죠. 하노이의 탑. 이해되십니까? 뭐 징검다리 건너는 거. 아, 그거는 그 피보나치죠. 잘 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앵무족의 이해. 아, 그것도 피보나치지. 맞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면 돼요? A1이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AN 플러스 1 쓰시고요. 2AN 쓰시고요. 그죠? KK 쓸 건데. 2K 마이너스 K가 1이면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다시 질문. AN 플러스 1이 무슨 수열? 등 비수열. 공비가 얼마? 2. 초항이 얼마? 2. 그죠? AN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이라고. 그죠? 초항이 2고.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초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2의 n제곱이 나와요. 따라서 하노이의 탑의 AN은 2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돼? 하노이의 탑. 그래서 10개짜리 옮기는데 몇 번 움직여야 돼? 1023번. 그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것도 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나무, 아까 말했죠. 매년 1m씩 자라는 나무가 있다?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무는 5m야 지금. 그럼 시작하자마자 반을 칩니다. 빠! 그리고 1년 뒤에 1m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나무는 첫 번째 나무의 반을 자르고 1m가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A3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딱 해가지고 1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지랄을 했을 때 5년 뒤에 이 나무의 높이는 막 이렇게 나와. 이거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고전고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대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알겠죠? 매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있던 고전고에서 매년. 요 점하시고 요 귀납적 정의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노이의 탑 까먹지 마시고요. 나무 같은 짓의 반복, 그치? 자르고 물도 그래. 물이 순간 그럼 반 퍼내고 물도 따르고 반 퍼내고 이런 무의미한 짓을 무지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덩어리가 무슨 수야? 등 비수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덩어리가 등 비수열이다. 그럼 새로운 수열은 어떻게 만든 거야? 등 비수열에 뭔가를 하나씩 더해서 만들든지 뭔가를 빼서 만들었다. 그쵸? 됐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A1은 5고요. AN 플러스 1은 AN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랍니다. 그쵸?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등비수열 같이 나왔잖아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1이 5래. 그럼 A2가 뭐죠? 5에다가 1 대입해주면 되겠죠. 빼기 1. 그러니까 4네. 그럼 A3은요? 4에다가 2 대입하면 플러스 1이네. 5네. 이거 뭐야? 5, 4, 5, 4, 5, 4. 1 더했다, 1 뺐다, 1 더했다, 1 뺐다. 그러니까 당연히 5 됐다, 4 됐다, 5 됐다, 4 됐다. 이거겠지, 그지? 그럼 100번째가 뭐겠어요? 4. 그렇죠. 이런 거가 설마, 그지? 아무튼 이렇게 쉬운 문제니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43번입니다. 자, 수열 AN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이게 일반 부분합이 나왔죠. 자, A1이 3이고 SN이 4AN-9래요. 맞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수능에서 좀 많이 등장하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내신에서도 나올 건데 잘 봐. 여기서 진짜 많이 쓰는 내용이 이거거든. SN 빼기 SN-1이 뭘까? AN이거든요.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N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 형태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SN이 4AN-9래.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뭘 만드는 거야? SN-1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4에 n-1 나오고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뺍니다. 빼시면 SN에서 SN-를 빼면 뭐라고? AN. 그죠? 그 다음에 4A, 여기서 보니까 4AN에서 마이너스 4AN-를 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없어지고. 왜 빵 터지고 그래요? 이거 앞에서 웃음을 참고 있는 게 막 눈으로 보여. 막 이러고 있는 게. 잘 봐.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요게 넘어가니까 3AN은 뭐가 돼? 4AN-1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AN-1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뒷탕이 n이니까 AN이 뭐예요? 3분의 4의 AN-1이구나. 아, 그러니까 ANC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지금 여기서 n-를 썼잖아. 그럼 여기서는 n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밖에 성립이 안 돼요. n이 1일 때가 빠져버립니다. SM-SN-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첫 번째 항의 구조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AN이 3분의 4의 AN-1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기 봐. 여기서 뭘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뭘 확인해 줘야 되면 S1이 A1인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이해돼요? S1이 A1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S1을 대입하면 S1은 얼만데? 4A1 빼기 9거든요. 맞아? 그죠? 4A1 빼기 9야. S1이 뭐죠? 3이란 말이죠. 3, 4, 12 빼기 9가 3입니까? 그래서 S1이 모든 A1.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어디서부터 무조건 성립해? 1번부터 n번까지 다 성립한다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확인 안 하면 틀리는 문제가 많아요. 되게 웃긴 건 이걸 확인하지 않아도 안 틀리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확인 안 하고 어떤 문제는 틀리고 어떤 문제는 맞고 이러니까 막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머릿속에 쓰세요. n-를 쓰잖아? SM-SN-을 쓰잖아, 식에서. 그럼 이걸 꼭 확인한다라고 머릿속에 두세요. 알겠죠? S1은 A1인가? 그랬을 때 얘가 1번부터 성립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났죠. 그러면 AN이 뭐야? 등비수열이라고. A 초항 3 곱하기 아래 n-있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100. A100은 3 곱하기 A100은 3 곱하기 3분의 4의 99제곱. 맞죠? 그러면 3은 하나 약분될 때니까 3의 98승분의 4의 99승 이렇게 되겠네. 3의 98승분의 4의 99승. 4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저장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 도형의 활용인데 이것도 푸는 방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잘 따라오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왜냐면 다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자, 1147번 보면 평면 위의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직선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들에 의해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세주는 게 가장 좋으냐면 잘 따라와요. 자, 첫 번째, 그냥 평면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 분할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A1이 뭡니까? 2예요. 맞아? 그러고 나서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되는데, 여기 봐.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그으면서 가면 돼.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딱 닿는 순간 하나 추가되죠. 하나 추가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추가된다. 그래서 A2는 뭐라고 쓰면 돼? 2 더하기 2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돼? 맞니?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쭉 내려오면서 교점 하나 딱 생기면 면분할이 생기죠. 하나. 그 다음에 교점 생기면 두 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개 나오죠. 추가가 세 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A3는 2 더하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3이야 라고 쓰시면 돼요. 됐니? 맞아. 그 다음에 A4는 세 개랑 모두 맞닿게 그리면 돼요. 잘 봐. 그러면 맞닿으면서 하나 추가돼요. 그죠? 이 연장선. 그 다음에 두 개 추가돼요. 그 다음에 세 개 추가돼요. 그 다음에 네 개 추가돼요. 그죠? 규점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뭐가 돼?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 그러면 규칙이 보이기 시작해요. A6은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겠네. 그지? 맞습니까?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일반항을 만들 때 얘를 살짝만 수정하면 1 더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얘는요. 1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죠.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본다면. 따라서 A에는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에서 6까지 더하는 거잖아.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겠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좋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A6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해 볼까? 그러면 3 곱하기 7, 3, 7에 21, 22개. 아, 그러니까 선 6개 그으면 면분할이 몇 개로 분할이 된다? 22개로 분할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출제된 적이 있냐면, 지워도 됩니까?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삼각형을 그립니다. 근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똑같이 표현이 돼요. 어떤 삼각형도 뭐냐면 모든 변이 만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형의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까 삼각형을 평면에 하나 그리면 면이 몇 개 나오니? 바깥에 거 하나 안에 거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면분할이 1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 삼각형을 그릴 때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조금 비틀어서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 비튼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려가. 그래서 면이 만들어지는 걸 세면 돼요. 내려갑니다. 하나 생겼죠. 여기 하나 생겼지. 그 다음에 두 개 생겼지. 세 개 생겼죠. 4개, 5개, 6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A2가 그려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6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갈 건데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 둘, 셋. 맞아?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잠깐만. 잘 그려야 되는데. 한 번 더 셌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다시 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죠? 아우, 씨. 그래서 A3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돼요. 그러면 이때
되게 규칙은 뭐야? 6개 늘어났죠. 12개 늘어났죠. 그 다음에 몇 개 늘어날까? 18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라면 한 번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사각형이라면 한 번만 점, 응? 응?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2개 더하기 8개 더하기 그 다음에 16 더하기 그 다음에 뭐겠어? 24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네. 아, 규칙성이 있네. 사각형은 8개씩 만들어지고요. 삼각형은 6개씩 만들어진대. 물론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51번 볼 건데 어느 수족관에서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 어항의 물의 5분의 1을 뺍니다. 이거 뭐겠어? 뭉탱이겠지, 느낌상. 5분의 1 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을 새로 채운대요. 5분의 1을 빼고 남은 거에 5분의 1을 채운대. 이해돼? 그쵸? 그러면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10주 어항의 물은 저거래요. 이걸 계산하고 있을까?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 맞니? A 플러스 B의 최소값. 잘 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주어져 있는 거죠. 아니다. 그쵸? 10주 후. 그러니까 1주 후부터가 첫 번째 항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물이 25리터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A0가 되는 거야.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 10주 후니까 1주 후부터가 첫 번째 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10번째 걸 구한다고 한다면. 이해돼? 1주 후가 뭐야? A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0가 25라는 거죠. 그 특이하게도. 그런데 문제를 잘 볼까? 매주 어항의 5분의 1을 빼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AN에 얼마를 버린대요? 5분의 1을 버리니까 5분의 4만큼을 남긴 다음에, 그치? 맞아? 5분의 1을 버렸으니까, 그죠? 5분의 1을 빼내고 오니까 이거를 이대로 보는 게 아니라 5분의 4를 남기고 이렇게 봐야지. 그쵸? 말장난이죠. 항상 빼내고 나와. 남긴 걸로 계산하죠. 무조건. 남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 남아있는 물의 양이니까 이게 남아있는 양의 5분의 1만큼을 추가로 채운답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한다는 얘기야? 5분의 6을 곱한다는 얘기지. 남아있는 양에다가 5분의 1만큼 더하는 거니까 5분의 6이 남아있는 거지. 그지? 아, 어렵니?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렵죠. 5분의 1만큼을 채워 넣는다.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남은 거에 20%. 그래, 남은 거에 120% 계산이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이 5. 잘 봐. 물을 비운 양. 이게 남아있는 양이지. 남아있는 양의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남아있는 물의 양에다가. 그러니까 남은 양에다가 남은 양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남은 양의 5분의 6이 된다고. 오케이? Got it? 됐어?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남은 물을 5분의 6만큼으로 늘린다 이 얘기야. 됐어. 힘드네. 자, 그러니까 25분의 24AN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이네요. 뭉탱이는 아니네. 그지? 따라서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AN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이 조금 애매하네.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뭐야? A1이 24네. 그쵸? 그러니까 A, R 25 N-S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10주 후니까. A10은 24 곱하기 25분의 24에 얼마? 9승. 그러니까 얘는 밑에가 뭐예요? 5의 18제곱,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24의 10제곱. 24의 10제곱. 맞아요. 24의 10제곱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24의 10제곱 해도 되고, 24제곱의 5제곱으로 바꿔도 되는데, 결국은 언제가 최소야? 지수가 제일 클 때가 최소죠. 제일 큰 게 10이겠네. 그죠? 24는 뭔가의 제곱수가 아니죠. 따라서 24 더하기 10 해서 얼마? 34가 최종적인 답이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화식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점화식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풀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자, 요번에 설명해 드릴 내용이 뭐냐면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수열의 귀납법.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수열의 귀납법. 수열의 귀납법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귀납적 정의와 귀납법은 완전 다르다라고 했죠. 그쵸? 귀납적 정의라는 건 앞항과 뒤항의 관계를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치? 근데 귀납법은 뭐냐면 증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열의 뭐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이거나 선생님이 시그마 공식 같은 경우는 증명 안 하고 넘어왔죠. 시그마 공식 같은 경우는 귀납법으로 증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020년 뭐 연대 수리논술 같은 데서는 이 귀납법 자체가 1번 문항으로 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를 잘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 배우냐면 도덕 시간에 배우나? 배울 건데 아마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귀납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연역법의 반대가 귀납법이죠.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뭡니까?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각각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냥 사람은 죽어. 너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야. 이런 거죠. 맞습니까? 귀납법은 뭡니까? 죽어? 죽어? 다 죽는구나. 이런 느낌의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 되네? 2번도 되네? 그럼 n번 되네? n 플러스 1번 되네? 그러면 다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특정한 항에서 성립함을 보이고 얘가 성립했을 때 그 다음 게 성립함을 보여준다면 1번이 성립한다면 몇 번이 성립하는 거야? 2번이 성립하는 거고 2번이 성립한다면 몇 번이 성립하는 겁니까? 3번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돼. 그쵸? 자, 그래서 수열의 귀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식. 근데 식은 크게 등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풀이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등식과 부등식을 가지고 나뉩니다. 그래서 자, 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당연히 수열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것이 FN이다.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뭔가 더하든 곱하든 지랄하든 그죠? 그게 이제 공식처럼 등장했을 때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등식은 자 1번 등식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확인할 거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n이 1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드시 n이 1이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변수가 있어요.
2일 때도 있고 특별한 문제는 3인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1부터 성립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2, 3일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잘 파악하시면 되고, 그러면 특정한 번호, 시작점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1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때 시작할 때 좌우가 같다는 건 뭐야?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아, 시작에선 성립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 그러니까 임의의 하나를 집어요. 임의로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좌표 하나를 선정해요. 어디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잘 들어, 성립을 가정합니다. 성립을 가정. 자, 수학 증명에서의 가정은 그냥 이제부터 이걸 무조건 참이라고 보고 문제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K에서 성립을 일단 가정해요. 이게 성립하는 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성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N이 K 플러스 1에서 성립을 확인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게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n이 k에서 성립을 가정했죠. 만약에 k번째가 성립한다면 어디서든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게 성립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을 가정했더니 그 다음 게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첫 번째 시작에서 성립한 거죠. 그럼 시작에서 성립했다면 그 다음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 다음 게 성립한다는 건 그 다다음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처음 시작에서 성립하고 어떤 곳이든 간에 성립을 가정하면 그 다음 건 무조건 성립한대. 근데 아까 말했죠. 처음에서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건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 게 성립하니까 그 다음 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오케이면 증명 끝 이렇게 쓰고 끝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까 말했죠. 처음에 성립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좌표 없이 그냥 임의의 좌표 K라는 놈을 놓고 성립을 가정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다음 것도 성립할까? 근데 성립이 돼. 그렇다면 처음 게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것도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다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귀납법이에요. 됐습니까? 무조건 이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역추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순서대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뭐냐면 어떤 식이 그 다음 식으로 넘어갈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건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아마 정리를 많이 해줄 건데 그래서 요거는 풀어보고 안 되시면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과정은 항상 똑같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 하고 있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야? 뭐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쪼갠다든지 아니면 묶는다든지 이 짓을 계속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이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봅시다. 부등식. 부등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 fn이 GM보다 항상 크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n은 1에서 좌변과 우변이 성립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쵸? 성립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디? 시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n이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성립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어? 뭔가 이렇게 쎄하지 기분이? 자, 봐. 그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n이 k일 때, k일 때, 잘 봐. fk가 gk임을 성립을 가정합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쪽은 뭐가 나오냐면 이쪽은 연산이 나오고 이쪽은 보통 공식이 나와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가정했을 때 fk 플러스 1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별을 더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별을 더한 거야. 근데 얘는 공식이다 보니까 gk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수열적으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간격이 점점 벌어질 간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차이 나고 두 번째는 두 개 차이 나고 세 번째는 3 차이 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보면 fn이 이거고 gn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봐.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데 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벌어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에서 4로 가면서 뭔가를 더하죠. 그럼 이때 똑같이 뭔가를 더한 것보다 gn이 더 위로 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2씩 커지는 애야. 얘는 1씩 커지는 애야. 그럼 2가 커진 거랑 1이 커진 거를 가지고 놓고 보면 2 커진 거랑 1 커진 거 사이에다가 여기다 1을 커지게 하면 요 세 개의 점이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k 플러스 1을 만드는 거고 연산을. 얘는 공식이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 상태에서 k가 k 플러스 1로 가면서 별이 더해졌으니까 얘도 gk에서 별이 더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이게 성립했다고 가정했죠.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성립하게 돼 있어요. 왜? 얘가 성립한 데다가 양쪽에다 뭘 더한 거야? 별을 더한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가 성립했을 때 이건 무조건 성립해. 그런데 이때 뭘 비교하게 돼 있냐? 얘랑 얘랑의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성립하면 돼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보단 얘가 큰 게 확실하죠, 지금. 그런데 얘보다도 얘가 큰 게 확실하다면 이거보다 이게 크다는 게 어때요? 성립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A보다 B가 커. 그런데 B보다 C가 커. 지금 순서대로 증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앞에 거보단 뒤에 게 크대.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거보다는 얘가 더 크대. 그러면 맨 앞에 거보다 맨 뒤에 게 더 크다는 증명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좌우에 이 대소관계가 성립했다는 거죠. 그럼 특정에서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것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럼 처음이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 것도 성립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것도 또 되는 거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느낌? 그지? 도미노 같은 느낌. 1번 돼? 근데 2번 돼. 그럼 2번 돼? 그럼 3번 돼. 3번 돼? 그럼 4번 돼. 도미노 같은 느낌. 그래서 증명 끝.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뭐냐면, 다음은 어떤 식이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만진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놓고 보면 나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학교 교수들이 막 증명해놓은 공식들이 나오고 빈칸을 막 뚫어놓는다고. 그럼 거기서는 뭘 보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는데 시그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사실 이게 어느 순간 감을 딱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순간부터 이건 안 틀려요. 그 전까지는 막 왜 안 돼? 막 짜증나. 그쵸?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잘 안 풀리면 막 짜증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알겠어?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마치 그런 그 깨달음의 과정 있죠? 하는 순간부터 어때? 뭐야. 뭐 이런 허탈함. 대개는 그렇더라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처음에 막 강의할 때 막 문제 되게 많이 풀어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대충 뭐 진짜 한번 뒤져볼래? 이런 문제 아니고서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처음 봤는데도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선생이 감 잡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이 된다는 가정 성립을 보여주고
임의에서 성립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의 가정법과는 달라요.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부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은 뭐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게 성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쉬어도 돼? 1156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렇게 돼 있어. P1은 참이래. 그러니까 진리집합에는 1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Pn이 참이면 2n이 참이래요. 그러니까 참인 놈에 2를 곱하면 걔도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1이면 2가 참이고 4가 참이고 8이 참이고 16이 참이야. 2의 거듭제곱이 참인 거죠. 맞아. 그 다음에 Pn이 참이면 3n도 참이래요. 그럼 1이 참이면 3도 참이고 9도 참이고 27도 참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2가 참이면 6도 참이고 12도 참이고 24도 참이고 48도 참이야. 뭐야? 이쪽 방향으로는 곱하기 2고 이쪽 방향으로는 곱하기 3으로 만들었을 때 이 표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뭐 36, 그 다음에 여기는 72,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54, 그죠? 그럼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야? 2의 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다 들어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소인수 분해하라는 얘기죠. 얘는 그럼 뭡니까? 6, 7에 42. 안 돼요, 7 때문에. 맞습니까? 45는요? 5, 9, 45. 안 돼요, 5 때문에. 얘는 뭐예요? 6 곱하기 11. 11 때문에 안 돼요. 108은요? 9 곱하기 12. 그치? 됩니까? 얘는 되네. 120은요? 안 돼요. 그치? 뭐 때문에? 뭔가 곱하기 5가 있어서 안 되네.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어렵네요. 처음부터 내용이.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귀납법이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59번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나왔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2의 n-1승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증명이죠.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증명이잖아요. 그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무조건 n이 1일 때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이 1에서 정립하면 좌변이 1이고 성립되죠. 그럼 우변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빼기 1이니까 1에서 성립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과정이 다 이래요. 두 번째,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이 식이 성립한다고 뭐해? 가정하면 k를 그냥 대입한 식이 여기 그냥 나옵니다. 그쵸? n 대신 k를 대입해요. 그 다음에 k에서 성립했으니까 당연히 바로 그 다음 거. 그래야 1이 성립했으니까 2에서 성립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k 플러스 1. 그쵸? 그런데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n이 k 플러스 1일 때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뭐가 넘어가는 거야? k번째까지니까. k 플러스 1이니까. 맨 뒤에 뭐가 더 생겨? 2에 잘 봐요. 지금 여기서 k-1에서 끝났죠? 맞아? 그럼 뭐가 더 시작이 돼? 하나 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2의 k제곱을 더하면 그쵸? k-1승 2의 k-1승에서 그 다음 거 ak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원래식 2의 k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2의
k 제곱을 더한다면 원래 공식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정리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왜냐면 좌변의 한 짓을 우변에 똑같이 했을 때, 그렇죠. 2의 k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k제곱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동류항 정리하시면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 2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아하, 공식에 대입한 거랑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k일 때 성립을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에서 성립하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에서 성립을 했고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니까 그 다음 게 성립이 되더래. 그러니까 어디선가 성립한다면 그 다음 거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뭐였어? 시작이 성립하니까 다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쵸. 따라서 가나에 알맞는 숫자 fk. 자, 그러니까 fk가 뭡니까? 이 문제에선 2의 k제곱, 그 다음에 gk, 나에 들어갈 거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 f3 플러스 g4 2의 3승 얼마? 8 플러스 2의 5승 마이너스 1 얼마죠? 31? 그러면 39입니까?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수학적 기능법 배수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162번.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이 뭐란 얘기입니까? 1이 아니라 2란 얘기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8의 n승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랍니다. 맞아? 자,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가나 다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는 것을 순서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2일 때 시작부터 보는 거죠. 그럼 8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2 빼기 1은 49래. 그러니까 n이 2일 때 49의 배수임을 확인했죠. 맞습니까? 49의 배수임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자, n이 k일 때 여기 봐요. 자, 8의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k 마이너스 1에서 49의 n이라고 써둔 거야. 얘가 이제 k일 때 49의 배수임을 가정하면 49의 배수라고 써놓은 거죠. k에서. 그럼 이때 k 플러스 1이면, 그죠? k 플러스 1이면 잘 봐. 여기서 이제 조금 크게 써줄게. k 플러스 1이면, 자, 원래 위에가 8의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이 49n이었는데, 맞아요? 밑에 뭐가 돼 있냐면 8의 k 플러스 1승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k 플러스 1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봐봐. 플러스 1승을 앞으로 빼시면, 그죠? 플러스 1승을 빼시면 8 곱하기 지금 얘를 이렇게 정리한 거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잘 봐. 8 곱하기 8의 k제곱으로 바꾸시고 마이너스 7k인데 전개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가족권은 뭐 별거는 없어요. 가에 들어갈 건 뭐야? 가에 들어갈 건 8 곱하기 뭐 8의 k제곱 이거나 아니면 8의 k 플러스 1승이겠지 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때 뭘로 묶어요? 8로 묶고 있어. 나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8로 묶어버립니다. 8로 묶으니까 8의 k제곱이고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맞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야. 자, 잘 봐. 자, 그러니까 얘는요 8 곱하기 8의 k제곱 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봐봐. 얘는 7, 8에 56이죠.
맞아? 7, 8에 56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써줘야 되는 거야? 49K를 써줄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십니까? 49K. 다시 잘 봐. 얘를 다시 정리하면 8 곱하기 8의 길이제곱 말하는 7, 8에 56K 마이너스 8이니까 얘랑 얘는 지금 동일한데 마이너스 7K를 마이너스 56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플러스 49K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나네. 나. 뭡니까? 49K. 맞아요? 나가 49K.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아까 뭐였어요? 49N이었잖아. 따라서 8 곱하기 49N이고 플러스 나니까 49K네. 그럼 뭐로 묶여? 49로 묶여요. 49로 묶이죠? 그러니까 8N 플러스 K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가 뭐야? 8N 플러스 K가 되겠네.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답이 뭐죠? 답만 한번 확인해 볼까? 뭐예요? 이것만 보자. 답만 보면 가가 8K 그러니까 3, 4, 5번 중에 하나고 나가 뭡니까? 49K 그럼 4, 5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다가 뭡니까? 8N 플러스 K였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식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하면 도움이 확 되겠죠. 지금 결국은 49로 묶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치? 결국은 49로 묶고 싶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봅시다. 드디어 이제 수원에서의 마지막 문제네. 그치? 그죠? 유형으로서 마지막 유형인 거죠?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 길고 지루했던 수원이 끝났죠. 아니야? 이제 뭐 더 길고 지루한 수트가 남아있긴 한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1165번. 다음은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보니까 시작이 어디라는 얘기? 1이 아니라 5란 얘기야. 자, n에 대해서 부등식 2n제곱이 n제곱이 뭐래? 2n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랍니다. 됐습니까? 자, 뭐 증명 방법은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 뭐 미분을 해도 되지만 아직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봐요. 1번 n이 5일 때, 그죠? 그럼 좌변이 2의 5제곱 32, 우변이 5의 제곱 25니까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쵸? 5부터는 왼쪽이 무조건 큰 거죠. 5에서는 왼쪽이 큰 거죠. 그래서 성립함을 찾았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뭐 한다고요? 가정한다고. 그럼 당연히 k에서 성립을 했으니까 어디서 봐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할 걸 여기에다가 확인시켜 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럼 잘 봐야 돼. n이 k일 때 여기 봐야 돼. 이게 k제곱보다는 k제곱이 크다는 걸 가정했어요. 그러면 n이, 그러니까 여기서 치사하게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를 빼주는 거죠. 그럼 좌변에 무슨 짓을 해요? 2의 k 플러스 1승을 해주는 거고, 그치? 그럼 이때 여기 봐 좌변의 한 짓 곱하기 2를 여기다 똑같이 해줍니다. 2의 k에서 2의 k 플러스 1승이 된다는 2를 한번 곱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커지겠지. 당연히 2의 k 제곱보다는. 그치? 왜일까? 부등식이 성립한 상태에서 양수를 곱해서 부등호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 얘는 똑같은 짓을 하나를 쓰지만 공식에 대입하는 식이 빠져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여기에 들어오게 무조건 나온다. 뭐야?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맞아? 맞습니까? 그런데 잘 봐. K가 5보다 크다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K가 5보다 크다이면 자, 얘 지금 뭐냐면 완전 제곱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2 해준 거지 뭐. 그래서 일단은 가족권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맞니? 자, 이때, 자, 이게 뭐야?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네. 그죠? 따라서 K제곱은 커요? 넘겨봐. 2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 그래서 K제곱이 항상 2K 플러스 1보단 크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2의 K 플러스 1승이 커요. 2의 K제곱보다. 그치? 그럼 이때 K제곱 플러스 K라고 썼어? 얘가 뭐보단 크다? 그렇죠. 2K 플러스, 2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라고 쓴 거 보니까 K제곱 플러스 얘를 2K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싶은 것 같아. 그죠? 맞습니까? 그쵸? 얘 진짜 더럽게 어렵게 증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K제곱 플러스 2K.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공식보다 2K제곱이 큰 거지. 따라서 증명 끝. 됐습니까? K 플러스 1에서 성립하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립한다. 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 공식에 대입한 거, 그러니까 하나 큰 거에서 한 짓을 그대로 공식에다 적용해주고 대입해 준 거면 대소가 A, B, C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A보단 C가 더 작다는 걸 증명할 거죠. 그럼 A보다 B가 작고 B보다 C가 작으니까 A보다 C가 작은 게 증명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반드시 띄게 돼 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게 뭐죠? 가에 들어갈 게 뭐였어? 이거였죠. 맞습니까? 나에 들어갈 건 이거네.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랍니다. 4번이 답이래요.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느라 되게 정신없이 왔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귀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봐야 한 문제거든. 내신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 이거 막 몰아서 한 번에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매일 풀었던 것도 풀고 한 번 해본 것도 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가 내 눈안에 들어올 때까지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구조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거. 그렇죠? 빈칸 추론 문제의 형태로 등장하는 거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못 풀 가능성도 높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30번의 귀납법 나왔다. 그럼 못 풉니다,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적당한 난이도로 내도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못 푸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한 문제 유리하게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항상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그치?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복습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 고생했습니다.